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오늘은 십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십성, 십성하면 10개의 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양, 오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행의 음양으로 나누면 10개가 되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십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자연의 현상을 인간 사이에다 접목시켜서 인간들이 기륭화복을 논할 때 우리가 쓰는 통변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십성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십성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처음 이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10가지 용어가 늘 변함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많이 나오네요. 그 어떠한 노력을 하는 자도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매사에 행복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즐기다 보면 자신이 원치 않던 일까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즐기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시간 여유를 갖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십성과 육친 관계를 갖다 공부를 하자면 먼저 나와 같은 오행을 갖다 우리는 비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해주는 그 용어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나무라면 나무가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목생화 이렇게 되는데 그 화를 갖다 우리는 식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으로 할 때는 목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육친관계 십성을 갖다 얘기할 때는 비겁, 식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어가 이상하다. 목화토금수 하면 쉬울 텐데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하는데 여기 목화토금수는 그죠? 자연의 어떤 일상을 갖다 자연의 현상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 사람의 인간사에 접목시켜서 기륭화복을 판단하고 얘기할 때는 통변할 때는 우리가 그죠? 육친관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걸 갖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식상이 생해주는 건 우리가 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재물할 때 쓰는 재성이고요. 여기 성자는 여기 보니까 별성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재성이 우리가 생해주는 것도 우리가 관성 이렇게 합니다. 관성. 그리고 관성이 생해주는 건 인성. 인성이 생해주는 건 비겁. 이래서 오행의 상생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일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그죠? 그런 오행을 갖다가 여기 십성을 붙이다 보니까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붙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는 내가 나와 같은 똑같은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나의 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은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강하면 내가 힘, 에너지가 많으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직접 그저 솔선수범하거나 아주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내 힘이 강하다 보니까 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직 생활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요. 나 혼자서 독단적인 어떤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경영자가 된다든지 그죠? 오너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비겁. 내가 나무면 같은 나무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형제자매가 많겠네, 친구가 많겠네, 동료가 많겠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자식들이 그죠?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라든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전부 다 비겁에 이렇게 같이 통변할 때 들어간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 하는 일이 어떻겠다, 며느리가 어떻게 되겠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비겁하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육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식상하면 그죠? 일간인 내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얘기고요. 내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과 활동 그리고 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그리고 연구, 표현, 창의 뭔가 밖으로
해나가는 에너지가 분출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상에는 어떤 게 있나 보니까 여기 남자한테는 장모나 여기 조모, 할머니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내 자식이고 내가 낳은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식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뭐 합을 하느니 충을 하느니 뭐 형충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걸 갖다 이제 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재성하면 여기는 재물과 공간, 활동, 그 다음에 이건 계산하는 수리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문과보다는 이과 쪽이 훨씬 강하겠네. 수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재성하면 여기 인기예요, 인기. 그리고 연예인들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대박이 나는 그런 해기도 하죠. 운이기도 하죠. 그죠? 재성하면은 여기 보면 남자한테는 아버님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내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자기 여인 뭐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우리가 재성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자한테도 마찬가지로 요 재성은 아버지, 그 다음에 시어머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관성하면 여기 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여기 직장, 조직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갖다 단체를 갖다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남자한테는 자식을 의미하고요. 여자한테는 내 남편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남친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인성하면 여기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수용성. 그래서 의식주를 얘기를 하고요. 공부, 문서, 자격,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 어머니, 모친, 그 다음에 장인어른, 여자들도 내 엄마를 갖다가 모친, 어머니를 갖다 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겁인 나는 인성이라고 하는 데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갖다 낳아준 사람, 여기 인성이 어머니다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만약에 그래서 뭐에 의해서 극을 받는다? 여기 하나 건너 있는 재성이 인성을 이렇게 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극인 이렇게 되는데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되면 공부는 물론이고 잘못하면 엄마도 아프거나 다칠 수 있거나 좋지 않을 수가 있겠다. 이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통변을 하는 게 바로 기본이 되는 게 십성, 축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겁인 일간, 나저나 나와 같은 오행을 갖다가 우리가 비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 이걸 갖다 인성,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식상. 그래서 인성과 식상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을 해서 재성, 재물, 돈을 얻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여기는 보면 여기는 공부가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부 학문.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명예를 얻는 이런 게 있어. 여기서 요거는 과정이고 요거는 결과다. 그래서 여기들은 과정을 중시하는 반면에 여기는 결과를 중시하는 이 오행의 상생상극, 여기 십성과 육친 관계,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 되고 거기서 희열을 얻게 되고요. 거기서 정답을 얻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십성과 육친이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 번 보고서 금방 이해한다는 건 조금 어렵고요. 자꾸자꾸 보면서 또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용어를 다시 한번 봅니다.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근데 왜 아까는 십성이로 10개의 별이 있는데 여기는 5개밖에 없냐 근데 요거는 오행이고요. 여기서 하나씩 갈라지면 여기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여기는 정관, 정재, 편재, 정관, 평관, 정인, 편인 이렇게 10개로 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오행의 의미는 5개지만 오행으로 나눠지다 보면 10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십성이다 부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거 잠깐 볼게요. 여기는 십성을 갖고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직업이에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죠? 그 직업을 갖다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담 중에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직업이에요. 직업은 애들한테는 학과 적성을 갖다 선택하는 것도 그죠?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 어떤 직업으로 나가야지 얘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십성으로 논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상담도 제일 많고요. 자, 아까 보면 여기 파란색 여기 이걸 갖다 비견, 비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일간인 나와 같은 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는 나무인데 또 다른 나무가 내 사주에 있다. 아니면 운에서 온다. 이럴 때는 자기 몰입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다. 상당히 몰입 에너지가 강하죠. 그래서 한번 하고자 하면 이런 친구들은 엄청나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공부에 몰입하게 되면 그냥 엄마가 난리가 나죠.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그런데 딴 거에 몰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되죠? 공부가 아니라. 그죠? 참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게임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엉뚱한 데 만약에 몰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엄마들이 미리 와서 상담을 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고서 이렇게 상담하는 사례도 현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여기 식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네요. 그죠? 여기는 에너지의 발산이에요. 식상이 있으면 마구 어떤 일이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상당히 이야기를 또 잘합니다. 그래서 온뇌의 마술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아지는 게 바로 식상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 여기 듣는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식상이 없다 보니까 그죠?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듣는데 조금 한계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의 발산이에요. 발산. 그래서 식상이 부족하거나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접니다. 식상이 없는 선생. 자, 여기 보니까 자기 만족, 여기 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성은 결론하고 목표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타겟. 그래서 나이가 60이 들든 70이든 80이 들든 재성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단명한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퇴직하고 나오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만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뭐도 높다? 수명도 상당히 길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재성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도 재성, 돈.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는 관성 이렇게 있어요. 명예, 돈, 그죠? 조직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이런 데 속해 있는 어떤 자기 위치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갖다 제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관이 있으면 뭔가 지킬 건 지켜야 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상당히 예의 범절이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어떻다? 예의 범절, 고정관념 다 필요 없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그만인 거지. 세상의 중심이 누구다? 나다. 그래서 항상 자유로운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게 바로 식상이 과다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연구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씩 우리가 나중에 실전 사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는 인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에너지의 유입이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래서 아까 의식주라든지 공부라든지 문서라든지 심지어는 엄마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갖다 쏟아 부어주는 게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머니 얘기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어머니라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갖다 다 빼앗겨 주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유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렸을 때는 엄마의 찌찌를 먹고 엄마한테 의존해서 살지만 조금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부라든지 학문, 문서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 인성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성, 여기는 교육자 스타일이에요. 그죠? 아까 나중에는 공부, 문서, 학문 이다 보니까 문서, 이게 교육자 스타일이고요. 사고지능,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성이 태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느라고 행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여기 인성이 이걸 갖다 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이 좀 더디니까 게으른 사람, 생각만 많은 사람 이래요. 그래서 방 안에서 하루에도 집을 갖다가 10채, 15채 지었다 붙였다 막 이거 머릿속으로만 하는 사람 게으를 수도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보면 문학가 스타일에서
상당히 인식지능,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지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탁월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자기 몰입원에서 비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모험가 스타일, 경쟁지능, 여기는 겁제를 얘기하고요. 여기 운동과 식단, 비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경쟁지능이라든지 자존지능이 상당히 강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여기 발명가 스타일, 그 다음에 연구가 스타일 이렇게 틀립니다. 여기는 식상 이랬는데 여기 있는 거는 발명가 표현지능, 여기는 상관이고 여기는 식신인데 일단은 그냥 두루둥실 이렇게 여기 식상이 되면 뭔가 표현지능이나 연구지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겠구나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재성하면 여기는 사업가 스타일, 평가지능이라든지 설계가 스타일, 이 설계지능이 강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여기는 편제, 여기는 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또 할 겁니다. 여기 관성은 아까 룰, 틀, 명예, 벼슬 이런 것들이라 했는데 여기는 공직사 스타일이고 아주 도덕지능,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이런 사람, 여기는 정치가 스타일, 행동지능이 앞서는 여기는 평관, 여기는 정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직업 스타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타임으로 해서 일주와 운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이 발치해서 행복을 키운다. 항상 행복은 내 손아귀에 있다고 하는, 그죠?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든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오늘의 일주, 그러니까 일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사주 구조에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운세와 관련돼서 기둥을 갖다 우리가 따질 때 여기 보면 천지동이 있어요. 이거는 천간과 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갑자 일주가 내가 있는데 갑자 대운이나 갑자 세운이나 갑자 월, 갑자 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나와 똑같은, 그죠?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이사 변동수, 이렇게 돌발사고 중성 상당히 안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유혹에 빠지거나 낭비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가 신축년인데 내 일주가 만약에 신축 일주라면 올해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천지합 이렇게 돼 있어요. 천간과 지지가 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묘 일주라면 여기 정임합, 여기 묘술합,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합하는 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불화라든지 이성관계의 낭패, 사기 조심, 동업이라든지 실패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 합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탈세 과거사에 대해서 나중에, 그죠?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라든지 이성 문제 낭패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미혼인 사람은 이때 결혼할 수 있는, 왜? 합이 들어가니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사삼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일단 내 사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와 합이 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지충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천간과 지지가 이제 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인 일주라면 여기 보면, 그죠? 여기 화극금, 여기 보니까 금극목, 그래서 위아래가 전부 다 극이랑 충이랑, 그죠? 천극지충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을 때는 사건 사고라든지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 기혼,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에 이별하기 쉽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할 수도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천동지충, 천간은 같은데 지지는 충을 하네요. 그래서 을축 일주라면 을미, 그러니까 을목 같은데 여기 보니까 충미 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매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가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사가 정체되고 업무가 제대로 잘 지연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운세까지 다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요.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